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미정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서 있었지만 손에 든 칼은 서툴게만 움직였다. 채소를 다듬는 일조차 쉽게 끝나지 않아 몇 번이고 손끝을 다칠 뻔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칼은 너무 힘주지 말고 숨 쉬듯이 움직여야 해. 순자는 미정의 손을 잡고 천천히 칼을 내려놓게 했다. 그리고 직접 칼을 들어 오이 한쪽을 잡아 시범을 보였다. 칼날이 나무 도마를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일정한 간격으로 단정하게 썰린 오이가 줄지어 놓이자 미정은 감탄을 내뱉었다. 와 어머니, 저는 아무리 해도 저렇게 안 되던데요. 연습하면 다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나도 너 시댁에 들어왔을 때는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였단다. 순자의 고백에 미정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언제나 능숙하게 음식을 해내는 어머니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양파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남편이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매일 울면서 연습했지. 양파 썰다가 눈물이 나도 그건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어. 어머니. 그러니 내가 서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건 없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미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말을 곱씹었다. 마음이 중요한 요리라면 자신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자는 다시 미정에게 칼을 쥐어주며 차분히 말했다. 이제 다시 해보자. 이번엔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채소를 썰고 양념을 준비했다. 순자가 소금의 양을 알려주면 미정은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간을 맞추다가 짠맛이 강해지면 순자가 웃으며 물을 더 부어주었다. 미정은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미정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상에 올랐다. 아직은 어설펐지만 그 속에는 땀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맛있다. 진짜 잘 끓였네.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순자의 눈빛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은근한 자부심과 따뜻한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도 우리 집의 손맛을 이어가는 거야. 그 말에 미정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오늘 배운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며 언젠가 자신도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날이 오리라는 것을.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김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미정은 숟가락을 든 채 어머니와 남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순자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머금더니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조금 싱겁네. 그렇지만 아주 좋아. 이게 바로 첫맛이지.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만큼은 다정했다. 미정은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연신 맛있다고 하며 밥을 퍼올렸고 미정의 마음속 긴장도 조금씩 풀려갔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려는 미정을 순자가 막아섰다. 오늘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잠깐 앉아 있어. 요리하느라 수고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얘야, 부엌은 함께 쓰는 곳이야.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같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오늘은 배웠으니 나는 뒷정리를 하는 거야. 순자는 싱크대 앞에서 물소리를 내며 그릇을 닦았다. 미정은 부엌 식탁에 앉아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구부정하지만 단단한 어깨, 세월이 만든 굴곡진 손동작. 그 모든 것이 집안의 역사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다음에는 어떤 요리 가르쳐 주실 거예요? 순자가 잠시 뒤돌아보며 웃었다.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줄까 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 사 먹는 게 당연하다지만 사실 김치 맛만 봐도 그 집안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 말은 미정에게 깊게 와닿았다. 김치라는 음식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집안의 숨결과 정성을 담는 상징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며칠 뒤 약속한 날 아침. 순자는 커다란 대야와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을 차곡차곡 부엌에 준비해 두었다.
미정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걸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 손이 많이 가지만 손맛은 기계가 대신 못해. 순자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소금의 양을 맞추는 법, 절여지는 동안 배추의 숨이 어떻게 죽는지 살펴보는 법, 배추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져야 씻어낼 수 있는지까지. 미정은 작은 공책을 꺼내 하나하나 메모하며 배웠다. 양념을 무칠 때는 더욱 진지했다. 순자가 고춧가루와 마늘을 섞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야. 집안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손끝에 힘을 너무 주지도 너무 빼지도 말아야 해. 미정은 조심스럽게 양념을 묻혀 배추에 바르기 시작했다. 손끝에 매운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해졌다. 순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하고 있다. 내 손에도 이제 이 집안의 맛이 스며드는구나. 김치통에 차곡차곡 김치를 담아 마무리하자 부엌에는 매콤하면서도 신선한 향이 가득했다. 미정은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끈끈한 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막 담근 겉절이를 맛보며 말했다. 와, 진짜 맛있다. 이제 엄마 손맛이 아니라 아내 손맛으로도 먹을 수 있네. 순자는 말없이 미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미정은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이 집안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확신을 느꼈다. 며칠 뒤 미정은 이번엔 자신이 어머니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늘 배우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도 시어머니께 새로운 맛을 선물하고 싶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먹었던 이탈리아식 토마토 파스타가 떠올랐다. 순자가 평생 한식을 해왔다는 걸 알았기에 서양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날 저녁 미정은 장을 보고 돌아와 부엌에 토마토, 올리브유, 바질, 파스타 면을 꺼내 놓았다. 순자는 생소한 재료들을 바라보다가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다. 이건 무슨 요리를 하려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께 요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외국 음식인데요, 파스타예요. 순자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재미있다는 듯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다. 좋아, 어디 한번 보자꾸나. 내가 배우는 날이 오다니. 미정은 마늘을 얇게 저며 올리브유에 살짝 볶기 시작했다. 고소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다. 이어 잘게 썬 토마토를 넣자 붉은색이 은근히 배어나왔다. 순자는 냄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된장도 고춧가루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향이 나네, 신기하구나. 미정은 면을 삶으며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재료는 간단하지만 토마토의 새콤함과 마늘 향이 잘 어울려서 상큼하면서도 든든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러면 이건 밥 대신 먹는 거냐? 네, 면으로 배를 채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 후 접시에 붉은 소스를 입은 파스타가 가지런히 담겼다. 미정은 바질 잎을 올려 마무리했다. 순자는 포크를 들고 어색하게 면을 돌려 감았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한 입을 맛본 그녀의 얼굴에 의외의 표정이 번졌다. 오, 맛이 새롭네. 처음엔 낯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개운하다. 미정은 안도하며 웃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입맛에도 맞으시다니.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더니 늙어서도 이런 맛을 새로 알게 되다니 신기하구나. 내가 없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걸 몰랐을 거야. 그 말에 미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단순히 배우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어머니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미정은 어린 시절 꿈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매개가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요리란 게 참 묘하지. 배고픔을 달래는 걸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구나. 앞으로도 우리 둘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옛 것도 잊지 말고 함께 해나가자.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다. 네, 어머니. 우리 같이 오래오래 맛있는 시간을 만들어가요. 창밖에는 달빛이 부엌 창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이 오래도록 이어졌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초여름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는데 순자가 먼저 부엌에 내려와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 상쾌한 바람과 함께 장독대 쪽에서 된장과 간장의 구수한 향이 은은히 들어왔다. 미정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순자의 표정은 이미 무언가에 설레는 듯 환해 있었다. 미정아,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보자꾸나.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건데요, 어머니? 여름에 우리 집안에서 늘 해먹던 별미가 있지. 바로 열무김치야. 순자의 말에 미정은 눈이 반짝였다. 김장을 해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맛과 정성의 무게를 느낀 뒤라 새로운 김치를 배우는 게 기대되었다. 부엌 한쪽에는 이미 싱싱한 열무 다발이 준비되어 있었다. 줄기 끝에 흙이 묻어 있었고 잎사귀는 연한 초록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다. 순자는 큰 대야를 가져와 열무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씻어내기 시작했다. 미정도 손을 걷어붙이고 옆에 앉아 도왔다. 열무는 어린애 다루듯 해야 해. 세게 흔들면 줄기가 금방 부러지거든. 부드럽게 살살. 네, 어머니. 찬물에 열무를 담그자 신선한 풀향이 퍼졌다. 순자는 소금을 한 줌 집어넣으며 말했다. 배추랑은 달라. 오래 절이면 물러지니까 짧게 꼭 시간을 지켜야 해.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시간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곱씹었다. 시간과의 약속. 단순한 절임 과정이지만 인생에도 같은 원리가 통하는 것 같았다.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맛을 내고 또 좋은 관계를 지켜가는 게 아닐까 싶었다. 잠시 뒤 양념을 만들 차례가 되었다. 순자는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멸치 액젓을 꺼내 놓았다. 손끝으로 재료들을 섞으면서 순자가 말했다. 이건 내 어머니께 배운 비율이야. 내 어머니는 늘 손으로 무쳤을 때 코끝이 시원해질 만큼 맵고 입술이 미끄러질 만큼 짭짤해야 한다고 하셨지.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래서 음식은 감각으로 기억하는 거야. 숫자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게끔. 미정은 양념에 손을 넣어 열무와 섞기 시작했다. 매운 기운이 손끝에 스며들었지만 묘하게도 기분이 상쾌했다. 양념이 열무 사이사이에 고루 퍼지자 강렬한 향이 부엌 가득 번졌다. 순자는 흐뭇하게 미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손에도 여름이 담겼구나. 이 맛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먹을 수 있어. 간 묻힌 겉절이로 먹어도 맛있지. 그날 저녁 식탁에는 시원한 열무국수와 함께 미정이 무친 열무김치가 올랐다. 남편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눈을 크게 뜨더니 감탄을 터뜨렸다. 이거 진짜 여름 맛이다. 새콤하면서도 시원해. 아내 손맛이 점점 대단해지네. 미정은 부끄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차올랐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단순히 가르쳐주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계절을 담아내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저녁 바람을 맞으며 잠시 앉았다. 매미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순자는 손에 부채를 들고 며느리에게 물었다. 미정아, 너는 어떤 음식이든 자신 있게 만들고 싶니? 아니면 내가 가장 잘하는 음식 하나를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미정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저는 제 이름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처럼요. 사람들이 순자 어머니의 김치하면 다 알듯이 저도 그런 손맛을 갖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좋은 대답이다. 언젠가는 내 손맛도 누군가의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될 거다. 저녁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었고 부엌에서 풍겨온 열무김치의 매콤한 향은 가족의 웃음과 함께 여름밤을 더욱 짙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집안 공기는 눅눅했지만 부엌만큼은 따뜻하고 분주했다.
순자는 이날을 기다린 듯 대야를 꺼내두고 콩나물과 돼지고기, 고춧가루, 그리고 큼지막한 뚝배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정은 다가가며 물었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하실 건가요, 어머니? 장마철에는 속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콩나물 국밥을 같이 해보자꾸나. 미정은 귀가 솔깃했다. 늘 밖에서 사 먹던 음식이었는데 집에서 직접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설레었다. 순자는 콩나물을 씻으며 말했다. 콩나물은 잡내가 나기 쉬워. 그래서 씻을 때는 물을 두세 번 갈아주고 끓일 때는 절대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지. 미정은 그 말을 머릿속에 새기며 손을 움직였다. 콩나물의 얇은 껍질이 손끝에 와 닿을 때마다 신선한 향이 은은히 퍼졌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자 순자가 다진 마늘을 넣으며 말을 이었다. 마늘이 들어가야 비로소 국물에 힘이 생긴단다. 음식은 결국 균형이야. 담백한 재료에도 강한 친구가 필요하지.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들의 관계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강한 기운과 자신의 서툰 손길이 만나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듯이. 한편 남편은 거실에서 책을 보다가 부엌에서 풍기는 냄새에 이끌려 들어왔다. 오늘은 또 무슨 향이 이렇게 좋지? 어머니, 아내랑 요리학교라도 여신 거예요? 순자는 못 이긴 척 웃으며 말했다. 얘야, 학교까지는 아니고 우리 집안의 교실이지. 잠시 후 뜨끈한 콩나물 국밥이 상에 올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춧가루가 살짝 흩뿌려져 매콤한 빛을 냈다. 미정은 긴장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어 남편에게 건넸다. 남편이 한 숟갈 맛본 뒤 환하게 웃었다. 와, 이거 진짜 가게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다. 국물이 시원하고 깊네. 미정은 얼굴이 달아올랐고 순자는 조용히 만족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봐라, 내가 한 손길 덕에 이렇게 집안이 풍성해지는 거야.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렸고 집안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했다. 그 순간 순자가 문득 입을 열었다. 미정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준 게 참 고맙구나. 나는 내게 음식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한테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 미정은 순간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눈빛으로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 밤 빗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졌고 부엌에 스며든 콩나물 국밥의 향기는 세 사람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추석이 가까워오자 동네 마트는 벌써 송편 재료들로 가득했다. 쌀가루 봉지, 깨소금, 꿀, 콩고물이 진열대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의 장바구니에도 하나둘씩 담겨 들어갔다. 미정은 순자와 함께 장을 보며 송편 재료를 챙겼다. 손님이 오지 않아도 가족끼리 송편을 빚는 건 매년 이어온 전통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큰 상을 펼쳐놓고 재료들을 올려놓았다. 쌀가루를 반죽할 때 순자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으며 손으로 반죽을 치대자 흰 가루가 점점 매끄러운 덩어리로 변해갔다. 순자는 손바닥으로 반죽을 누르며 말했다. 송편 반죽은 욕심내서 빨리 하면 안 돼. 물을 부드럽게 흡수하게끔 기다려야 해. 그래야 빚었을 때 터지지 않고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다. 아직 손끝은 서툴렀지만 반죽의 질감이 변하는 과정이 신기했다. 순자는 반죽을 잘라 작은 덩어리로 나눈 뒤 그 가운데에 깨소금과 꿀을 섞은 소를 넣었다. 그리고 반죽을 살짝 접어 귀퉁이를 맞붙이더니 손가락으로 능숙하게 반달 모양을 빚었다. 자, 이렇게 하면 돼. 반죽 끝을 붙일 때는 꼭 눌러야 해. 안 그러면 삶을 때 소가 다 흘러나오거든. 아, 이렇게요? 어머니, 저는 왜 자꾸 모양이 울퉁불퉁해지죠? 처음엔 다 그렇지.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손끝에서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미정은 다시 몇 번 더 시도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차츰 반달 모양이 제법 갖춰졌다. 순자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보람 있지? 내 손에도 이제 명절이 스며드는 거다. 잠시 후 송편을 찜기에 가지런히 놓고 뚜껑을 닫았다. 부엌에 솔잎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송편이 익는 동안 향긋한 솔내음이 가득 퍼졌다.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추석에 놀았던 전통놀이, 한가위 달빛 아래 모였던 가족들의 기억,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까지. 찜기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흰 빛깔과 연두빛 반죽 속에서 솔잎 향이 은근히 스며든 송편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었다. 미정은 송편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 맛보았다. 쫄깃한 반죽 속에서 고소한 깨와 달콤한 꿀이 어우러졌다.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직접 빚으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순자는 손에 송편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음식이란 건 결국 마음을 담는 거니까. 명절 음식은 더더욱 그렇지.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 그 과정이 다 선물인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송편과 전을 곁들여 식탁에 둘러앉았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달빛은 마당을 환히 비추며 세 사람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남편은 송편을 베어 물며 웃었다. 엄마 손맛이랑 아내 손맛이 같이 들어갔으니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송편이네. 순자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한쪽은 세월을 건너온 손맛으로, 다른 한쪽은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 사람은 명절의 밤을 함께 채워가고 있었다.